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제주항공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자소서 첨삭을 할 때 첨삭이 필요 없다고 서류를 그대로 돌려보냈었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싶었을 정도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글 쓰는 실력이 훌륭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에 상당히 힘이 있는 친구였었는데 제주항공 승무원이 딱 되고 나서 제가 합격생 간담회를 열어드렸는데 자소서 너무 잘 쓰시니까 자소서 작성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쌤입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면서 서류 작성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좀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소서 항목은 동일합니다. 지난 자소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월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이 몇 개월 동안 분명히 성장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성장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자소서 검토하시고요. 그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맥상 내가 이거 후반부에 작성한 내용인데 앞쪽으로 땡기면 훨씬 더 어텐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글의 순서도 바꿔보시면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상태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격한 자소서라서 바꾸기가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타 검열하시고,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기신 분들은 대한항공의 임원분들이 흥미로워하실 에피소드라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자소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서를 잘 작성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셔라. 1번 항목부터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맞춘 본인의 노력을 작성해 주셔야 되니 기업에 대한 공부 꼭 해주시고, 두 번째 항목이 객실 승무원의 이제 특징의 질문이기 때문에 승무원의 업무가 실제 어떤 업무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작성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소제목 작성하실 때 필사적으로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라 라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기본 문장이 제일 베스트 문장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서 그 기본의 문장을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문장 교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조제 작성할 수 있는 팁 몇 가지 소개하고 본격적인 자소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는 단어나 어휘들, 표현들이 충분히 많아야 돼요, 본인한테. 그런데 이제 글쓰기를 해본 평소에 습관이 없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기사를 읽는 것을 늘 멀리 해왔던 캐릭터들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협소한데 단어 조합, 어휘 조합을 통해서 멋진 소주제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풋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추천드리고 싶냐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기계발서 코너나 베스트셀러 코너들 가셔가지고 책 제목들 좀 구경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들 책 제목들 이렇게 막 구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본인한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그럴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정말 서점 갈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밀리의 서재나 다른 이제 책에 관련한 다양한 어플들 들어가셔서 책 제목들을 구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자기계발서 한두 권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읽으신 거든 아니면 본인이 읽은 거든 아니면 본인의 형제자매들이 읽은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목차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책 다 읽으라고 안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소주제들에 대해서 구경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책의 목차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차 부분을.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이런 소주제 같은 것들을 쭉 보시면서 인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다. 자, 매일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연습. 저라면 매일 서비스 정신을 쌓는, 대한항공 인재상이지, 매일 서비스 정신을 쌓는 가장 좋은 연습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은 서비스 아르바이트 내용을 또 얘기를 해볼 거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소주제의 내용을 사실은 그대로 인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문장들을 점차 본인한테 넣어주다가 내가 이 문장을 좀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주제들, 임팩트 있는 소주제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바로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력이 우수치 못해서 그냥 기본적인 소주제로 작성해서 낼래, 이러지 마시고 시간 얼마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소주제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이 책의 목차 부분 같은 것들 한번 쭉 구경하시고, 또 서점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자기계발서들 목차 부분 쭉 구경하시고, 그러다가 와, 진짜 이 문장 임팩트 끝내준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소주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챗 GPT로 자소서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잖아요. 개인이 했던 경험까지 이 챗 GPT가 다 적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자소서의 전체를 맡기는 일은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챗 GPT에게 인내심에 관련해서, 끈기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라고 쓰겠죠, 본인이. 조금 성숙한 표현들 같은 것들은 가져다가 쓰셔도 되겠지만, 그대로 복붙해서 제출하는 건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들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인내심, 끈기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방법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챗 GPT가 나오기 전에 끈기 관련 명언 또는 끈기 관련 속담, 모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이 끈기에 관련한 명언이나 속담들을 또 모아가지고 블로그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끈기 관련한 문구들을 쭉 구경하세요. 구경하시다가 기적을 낳는 끈기? 와, 너무 괜찮은데? 나 이거 쓸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뭔가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소주제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 20대 후반인 친구가 금호, 아시아나가 왜 나이가 좀 있는 지원자들의 면접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라는 기업으로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2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제주항공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자소서 첨삭을 할 때 첨삭이 필요 없다고 서류를 그대로 돌려보냈었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싶었을 정도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글 쓰는 실력이 훌륭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에 상당히 힘이 있는 친구였었는데, 제주항공 승무원이 딱 되고 나서 제가 합격생 간담회를 열어드렸는데, 자소서 너무 잘 쓰시니까 자소서 작성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소주제 작성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이 됐던 포인트인데,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면접관님들이 이 수많은 자소서를 다 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보셔도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얘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딱 인지하실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본인의 되게 중요한 배려이면서
중요한 자소서 쓰는 포인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주제 작성을 하시는 것은 상대가 글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배려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다 읽지 않아도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알겠다라는 이런 깔끔한 정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소주제 작성하시는 거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의 자소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을 좀 서술해 주길, 그리고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 이거를 600자 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글자 수 제한이 넉넉하진 않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줄이면서 필요한 말만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자 수가 잘 줄여지지 않으실 때에는 부사 같은 애들을 정리하시면 글자 수가 딱 줄어들어요.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당히, 매우, 많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부사들을 전체적으로 좀 지워보셔도 깔끔한 글이 되고 전달력도 좋고 이 자소서의 글자 수가 적을 때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항목을 작성을 할 텐데,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한 상태에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타 항공사에 썼던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복붙하면, 그래서 여기저기 돌려막기 한 듯한 자소서의 느낌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항목은 자소서 작성을 다 마치시면 대한항공이라는 키워드를 찾아 바꾸기 기능을 통해서 타항공사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는 이 키워드를 찾아서 모두 제주항공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말이 되면 이 자소서는 잘못 쓴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쓴 글이라면 이 항공사 이름이 타 항공사로 교체됐을 때 말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작성을 마치신 다음에 항공사 이름을 바꿨을 때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면 좀 대한항공에 맞추어서 특색 있게 작성하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인재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선생님은 이 항목에서 대한항공의 다양한 인재상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인재상의 첫 번째가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팀 플레이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맘만 먹으면 이 5가지 다 들어갈 수 있게 글을 작성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웨딩홀 아르바이트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했던 일 등 다양한 서비스 업무에 도전하며 진취적인 성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도전을 이어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진취적인 성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써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외국인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현재 하루에 2시간 이상 영어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7개월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쪽으로 우리가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 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얘기할 때 저는 웨딩홀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과 롯데백화점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다양한 업무에 도전하면서 진취적인 성향과 서비스 정신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관성 있는 애들을 같이 뭉쳐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이 5가지의 대한항공 인재상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얘기하기에는 글자 수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경험에서 두 가지의 인재상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좀 문장을 좀 줄여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실한 조직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책임감 있게 근무를 했던 경험담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 웨딩홀에서 일을 할 때 로비에 서서 인사만 하는 매우 단순한 반복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초창기였기 때문에 작은 업무를 부여받아서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처럼 저는 작은 일도 책임감 있게 하는 성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던 이력이 저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올바른 예절하고 팀 플레이어를 같이 묶어가지고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4인이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고객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류 정리를 같이 해야 되고, 창고에서 재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지시사항을 매니저님이 전달을 해주셨을 때 그런 귀도 좀 열어둬야 된다. 저는 팀플레이어적인 자질로 고객이든 또는 동료들이 언제든 저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귀를 열어두고 근무를 하는 팀플레이어적인 실력을 길러왔고, 동료들을 기꺼이 돕는 이런 올바른 예절들을 함께 갖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태도들을 갖출 수 있었던 본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들을 돌아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대한항공 입사 노력에 대해서 글을 마쳤다면, 두 번째로 대한항공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글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참 다양할 텐데, 존경받는 사무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고,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이제 취향지가 120개 도시 정도가 되는데, 입국하는 절차들이나 또는 서비스 매뉴얼에 확실하게 노련함을 가진 여행에 관련한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 있고 싶다라는 목표를 또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기업이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기내의 개선점을 가장 많이 공유한 승무원이 되어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설정하셔서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항목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보니까요,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할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객실 승무원 특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당연히 여기에도 여러분들의 경험담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본인의 경험담만 포함되면 되나요?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는지가 분명히 자소서에 담겨야 됩니다. 그냥 덜렁 객실 승무원은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찰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보다, 객실 승무원에게 관찰력이 왜 중요한지 객실 승무원의 업무들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이 관찰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승무직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한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아이디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객실 승무원한테 꼭 필요한 자질을 한 가지 예시로 들어드린다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객실 승무원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객실 승무원은 다른 서비스 직종 대비 기종이 변화하게 되면 서비스 환경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큰 부류로 따지면 저희가 에어버스 기종이 지금 220 또는 330, 요번에 들여온 321 네오 기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형 기종인 380 기종, 요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 기종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은 기종 737부터, 그 다음에 777 기종, 그리고 747 대형 기종, 드림라이너로 유명한 787 기종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에는. 그런데 또 이렇게 크게는 8개 정도를 제가 얘기를 드려봤는데, 실제 뭐 777 기종을 예시를 든다면 777 202R 기종, 777 300 기종 이렇게 해서 타입들이 또 달라져 버리면 기내 안에 우리가 기존에 보관했던 그 위치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늘 출근하는 고정적인 서비스 현장에 있는 다른 서비스 직종과는 다르게 계속 달라지는 업무 환경을 배우고 숙지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들이라면 객실 승무원을 하면서 늘 뭐가 달라지고 배워야 될 게 또 있고 공부해야 될 게 또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근무를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기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할 특징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지금 기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항공 아까 전에 선생님 노선 언급 잠깐 했었죠. 대한항공이 지금 43개국의 120개 도시 지금 취항을 하고 있는데, 자, 43개 국가에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입국 절차라든지 세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라든지 목적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계속 달라지고 익숙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에 좀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객실 승무원에게 매우 중요하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의 수 뭐가 있을까요? 대한항공은 지금 단거리를 주력으로 하는 항공사가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노선들을 전부 운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매뉴얼들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공드리는 기내식 메뉴도 매우 다양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려고 하는 이런 배움의 자세,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객실 승무원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 서비스 직종과 차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유독 객실 승무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를 생각해서 특징을 고민해 보신다면 금방 글쓰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부합하는지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라고 특징을 적었다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소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달라지는 제품의 할인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 의류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선배님들이나 매니저님을 보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열어둔 상태에서 근무를 했고, 생각보다 일찍이 인정을 받아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직원으로 근무해주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실 승무원 특징 작성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서 유사 경험들을 통해 내가 이 자질을 갖추었음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물어보셨어요. 나라면 어떻게 작성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른 단어가 존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아무리 연배가 높으신 분이어도 일단은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매너 있게 대하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분의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자.
또 이분이 후배든 이분이 선배님이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존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했느냐에 대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불만 고객을 응대했을 때 그 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해결이 잘 이루어졌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와볼 거거든요. 자, 불만 고객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분들의 성격적 특성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반말을 하시기도 하고 개인의 분노를 좀 안타깝게도 욕설로 밖으로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폭언으로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만 고객분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불편스러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늘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매너 있게 이분을 끝까지 응대를 했을 때 고객님께서 격앙된 본인의 태도를 차분하게 바뀌시면서 매너 있게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잘 유지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 서비스의 삶이라든지 기타 다른 존중을 실천해서 해결해봤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뭔가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친구나 또는 동료 사이에서도 이 존중에 대한 부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어 라는 존중, 그래 화가 나면 저렇게 해소할 수 있어,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법은 다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중을 실천했을 때 이 갈등이 해소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소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작은 사례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어 줄 거니까요. 이야기 소재를 너무 거창하고 큰 사건들 위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사소한 것이 훨씬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후회 없이 대한항공 서류 작성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오타 검열해 주시고 그리고 글 단락 깨끗하게 나누어서 면접관님 보시기에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처음 강조드렸던 소주제, 야 너도 임팩트 있게 쓸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소주제 한번 신경 써서 잘 작성하셔서 요번에는 와 진짜 좀 느낌 다른데? 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자소서 작성하시고 무사히 제출까지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